여러분, 아직도 문재인 정부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기업 사장은 차치하자고요. 공기업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은 차치하자고요. 그런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장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있죠. 한상혁 위원장이요. 게다가 인권위원회도 있잖아요. 전현희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사람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참 웃깁니다. 진짜 웃겨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요.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공기업 사장만 하더라도 여기도 사실은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게 한 몸이 돼야 될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지 이게 추진이 쉽습니다. 공기업 사장만 하더라도.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이런 데가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 문재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건 참 웃기기도 하고 더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더 놀라운 거. 제가 오죽했으면 아직도 문재인 정부라고 했을까요?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도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해댑니다.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한국개발원 KDI입니다. KDI 원장에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제가 뭐 굳이 정부 편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틀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틀이라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건 여러분 정부 정책을 연구했어요. 그것을 정부에다 제안을 하면 정부는 그 연구한 내용을 보고 정책을 펴는 곳이 국책연구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책연구기관들에 보면 대부분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웃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까?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은 나라의 돈을 갖다가 실제 연구를 하는, 연구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들이 떡하니 앉아 있으면 계속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거 연구하는 건가요? 실제로 홍장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입니다. 이분은요 KDI 연구에서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이게 쉽게 말하면 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을 안 잘랐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진짜.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 임기가 있는 거 보장하라? 임기 있는 거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권력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줘야 정상 아닐까요? 오죽했으면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KDI뿐만 아니에요. 한국개발연구원장 홍장표 지금 앉아있죠. 2024년 5월 3일까지 아직 1년 11개월 남았나요? 뻔뻔하기죠. 하죠. 제가 봐도 진짜 뻔뻔합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 나갈 태세입니다. 나갈 태세가 아니에요.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도 그냥 있습니다. 나가면 또 사실 먹고 살 게 막막할 수도 있겠죠. 먹고 살 게.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토연구원은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토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주고 국토교통부는 그 내용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보면요.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민주당 18번이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경기연구원 이재명 사람이죠. 이사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윤석열 정부를 방해 놓자는 건가요? 저는요. 아무리 임기제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잘 해나가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나시죠?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나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잘못하면 나가라 압박했다고 해서 또 민주당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만든다 하면서 또 시비거리를 걸지도 모르죠. 저는 중요한 것은요. 제발 이렇게 합리적인 거 있잖아요. 합리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 땡깡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책의 일관성을 다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